제가 요 객체를 미리 만들었는데 이거 필요 없어서 이제 주석 달아 놓을게요. 필요 없다 하죠. 이렇게. 밑에서 만드니까 생성자로. 자, 이번에 배워볼 것은 저희 움직이는 거 해볼 거예요. 움직이는 거. 자, 근데 이제 문서를 잠시 보고 갈게요. 문서. 이건 제가 설명을 하긴 했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움직이는, 그러니까 새로 항상 리페인팅하는 J-프레임을 보면 스윙 유틸 인버크레이터라는 거를 쓰는 걸 권장을 해요. 스윙 유틸스 인버크레이터. 자, 이 친구는 자, 왜 써야 되는지 제가 이제 간단하게 설명했는데, 자, 우리가 쓰는 이 GUI 스윙 같은 경우에는 단일 스레드로 동작을 해요. 이 단일 스레드의 이름이 뭐죠? 그쵸? EDT, 이벤트 디스패처 스레드. 우리가 이제 다른 말로 이벤트 리스너라고도 불러요. 이 친구의 다른 말이 이벤트 리스너죠. 자, 이벤트를 리스닝하는 스레드라는 거예요. 이벤트를 리스닝하는 스레드. 근데 보통 우리가 이벤트 리스너라고 하면 브라우저에서 쓰는 EDT를 얘기해서 구분을 하려고 자바는 EDT, 브라우저는 이벤트 리스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금 브라우저를 키면 자, 이 친구들이 다 이벤트 리스너를 이용해서 예를 들어 내가 꾹 누르면 이렇게 뜨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여기도 이벤트 리스너가 존재하는 거죠. 근데 이제 브라우저를 우리가 이벤트 리스너라 부르고 자바는 EDT라고 부르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둘 다 뭐 이벤트 리스너죠. 그렇죠? 이벤트를 듣고 있으니까.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EDT가 우리가 실행하면 동작을 하는데 EDT가 메인 또 스레드라는 거예요. 메인이 우리가 J-프레임을 실행해 버리면 메인이 실수로 EDT의 일을 간섭할 수도 있대요. EDT의 일을. 자, 원래 일반적으로는 EDT가 Q로 일을 실행한다 그랬어요. Q로 실행한다는 건 어떤 뜻이냐? 자, 대체로 무한한 일들을 쓰지 않고, 자, 이게 이벤트 EDT예요. EDT가 일들이 이렇게 와요. 자, 일들이 이렇게 와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이 친구들을 실행을 할 때, 자, 뭐 예를 들어 이 친구가 반복문의 일이야. 타이머. 이 친구가 반복문의 일이야. 이 친구는 분기가 있어. 자, 분기가 있는 일이라고 할게요. 자, 분기가 있는 일이야. 자, 그러면 일을 어떻게 시작하냐? 이 친구를 일하고, 이 친구가 왔어. 그럼 이 친구를 한번 실행하고, 자, 이게 지금 Q예요. Q는 오는 대로 실행하는 걸 얘기해요. 자, 실행하고 나서 이 친구를 이렇게 한 바퀴 돌려요. 자, 분기가 있는 이렇게 일을 한 바퀴 돌려요. 돌리는 동안 일을 하고, 자, 일을 하다가 이 친구가 돌아왔어. 그러면 여기다가 또 다시 놔요. 놓고 이 친구를 처리하고. 자, 이런 식으로 Q에서 자, 분기가 있는 일들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 친구가 처리되고 나면 다른 일을 하다가 또 처리하고, 또 다른 일을 하다가 또 처리하고,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게 EDT가 하는 일이더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오래 걸리는 일, 자주 하는 일, 분기가 있는 일들을 이렇게 한 바퀴 돌리고 또 실행하고, 한 바퀴 돌리고 실행하고, 이런 식으로 일을 하는데, 여기 Q에 등록을 하고, Q는 요걸 얘기하는 거였죠. Q는 이렇게 라인을 얘기하는 거고, 그것을 우리가 비동기적으로 보이게 실행한다. 자, 왜? 지금 이 일이 실행되고 다음 코드가 실행되는데 중요한 건 이 친구는 또 분기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나중에 또 실행되죠. 이 친구는 계속 일을 한단 말이야. 지금 계속 일을 하기 때문에 끝이 안 나기 때문에 비동기적으로 일을 하죠. 자, 그래서 마치 멀티스레드처럼 일을 해요. 스레드인 것처럼 척하는 거야, 척. 자, 근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이런 게 중요한 게 이미 얘기했던 거고. 자, 스레드가, 자, 기본적으로 메인이 있어요. 자, 우리가 J-프레임을 메인이 만들어요.
자, 메인이 J프레임을 new 연산자로 이렇게 만들어 버려요. 자,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윈도우가 이렇게 뜨고, 자, 윈도우에는 EDT가 존재해요. 자, 이 친구가 이벤트를 막 감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메인이 이 친구를 만들었다 보니까 메인 또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면 메인이 이 친구를 실행하려고 해요. 감시하려고 하고. 그러면 이 두 개가 충돌을 일으켜. EDT가 이벤트를 감시하다가 실행하고 감시하다가 실행하고 어떤 일들을 계속 실행하는 일들을 하는데 메인이 이 친구를 만들어 버려서 두 개의 스레드가 나도 감시할래, 나도 이 친구 실행할래, 이런 식의 일을 하다가 두 개가 충돌을 일으키면 어떤 일이 생기냐? 깜빡거려요. 내가 깜빡거려요. 예를 들어 내가 자, 여기 공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키고 싶어요. 그러면 스무스하게 이렇게 쑥 이동하면 되는데, 자, 메인이 이 친구를 만들어 버리면 여기서 이동하다가 깜빡거린다고요. 깜빡거리고 이동하고, 깜빡거리고 이동하고. 이유가 뭐예요? 메인이 자꾸 간섭을 해서. 자, 그래서 이 친구 스윙 유틸의 인보크 에러는 뭐냐면, 자, 메인에서 만들 때 누구를 J프레임을 만들 때, 자, 내가 이 J프레임을 안 만들고 J프레임에 있는 EDT가 이 프레임을 생성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invoke later, 기다리겠다. 그렇죠? 나를 제외하고 메인을 제외하고 EDT가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리겠다 이 뜻이에요. 자, 요뜻. 그래서 EDT 스레드가 이 J프레임을 온전히 감시하도록 만드는 것이 요 코드더라. 깜빡인 것을 제외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스레드 수업 때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예시는 별로 좋은 예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지울게요. 자, 이건 지우고요. 지금 말고 나중에 UI가 한가졌을 때 안전하게 실행해줘. 맞는 말이긴 해. 자, 메인이 만들지 않고 EDT가 한가해졌을 때 실행해줘인데 여기 지금 주어가 자꾸 빠져 있으니까 헷갈리는 것 같아. 지울게요. 그렇죠? 자, 그래서 메인에서 바로 프레임을 만들지 말고 어떻게? 자, swing util invoke later 하고 요게 지금 run일 거예요. 자, run 함수를 재정의한 후에 만들면 돼요. 그냥 요 코드만 추가하면 돼요. 요 코드만. 그러면 안전해지더라. EDT가 실행함으로써 run 내부를 안전해지더라. 자, 메인이 이 친구를 만드는 게 아니라 EDT가 이 친구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스레드 충돌 문제를 예방할 수 있더라. 자, 그래서 우리가 페인팅을 했을 때 메인이 이 페인팅을 리페인팅 하는 것을 간섭을 막을 수 있더라. 자, 그 다음에 invoke end wait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몰라도 돼. 쓸 일이 없어. 여러분들 쓸 일이 없기 때문에 이 친구는 몰라도 돼. 그냥 지워버릴게. 쓰지도 않는 거 괜히 알았다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한번 해볼게요. 자, src 패키지 와서 어드밴스죠. 어드밴스 와서 자, 이번에는 스레드 캠퍼스예요. 스레드 캠퍼스. 무브 캠퍼스 할까요? 무브 캠퍼스 하지 뭐죠? 자, 새로 만들기 자바 클래스 무브 블럭 캠퍼스 할게요. A25 무브 블럭 캔버스. 자, 내가 J프레임이 되는 게 편하니까 자, 내가 그냥 J프레임이 될게요. 자, extend Jframe. 자, 그 다음에 바로 만들어서 띄워볼게요. 자, 생성자 쓰고 퍼블릭에 A25 무브 블럭 캔버스에 자, 이름은 슈퍼. 자, 블럭을 움직이는 캔버스. 자,
this.set bounce 00 500 500 this.set visible this.set default close operation 2번 자, 실행 한번 해볼게요. 실행은 메인에서 new A25 move 블럭 캔버스 자, 근데 이렇게 하지 말라고요. 자, 이렇게 하지 마요.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메인에서 J프레임을 만들어서 윈도우를 만들어서 EDT랑 부딪힐 수 있더라. 그래서 swing util에 자, invoke error 나중에 자, EDT가 만들 거야. 자, 안에는 run 여기서 new A25 move canvas 자, EDT가 메인 뭐를 생성? 윈도우를 생성 그러면 EDT랑 메인이랑 충돌을 예방 충돌하면 깜빡임이 생기더라 아시겠죠? 자, 실행하면 똑같이 뜰 거예요. 실행해 볼게요. 자,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여기 캔버스를 만들고 블럭을 만들고 블럭을 움직여야 되겠죠? 자, 그래서 캔버스를 만들어 볼게요. 자, 저는 요 위치를 여러분들 따라하지 마세요. 1920으로 할게요. 그래야지 자, 이렇게 뜨거든요. 그렇죠? 여러분들 00으로 하시고. 자, 캔버스를 만들어 볼게요. 클래스에 자, 이번엔 메뉴에다가 해볼까요? 클래스에 똑같이 마이 캔버스 자, extend 캔버스 자, 백그라운드도 해놓을까요? 아, 여기서 하자, 그쵸? 여기서 만들어도 된다. 자, 백그라운드는 그냥 두고 자, 백그라운드는 그냥 두고 자, 페인트를 재정의하면 돼요. 페인트 자, 블럭을 움직일 거니까 블럭을 만들어 볼게요. 자, G점 set leg 컬러부터 할까요? set 컬러에 컬러점 블루에 G점 fillet 자, 한 중간 위치 정도 할까요? 지금 현재 크기가 500이니까 한 200 정도 아니요. x는 0 죄송해요. x축으로 움직일 거라 y는 200 정도 하고 크기는 50, 50 하죠. 50, 50 자, 여러분들 여기에 필드 정의하니까 헷갈려 하는 것 같아서 이번에 밑에다가 해볼게요. 여기다가 자, my canvas의 캔버스는 근데 이 타입을 우리가 굳이 my canvas라 안 하고 캔버스라고 해도 돼요. 캔버스의 캔버스는 new 이렇게 하고 자, 내부에서 쓸 거면 프라이빗한 게 낫겠죠? 내부에서만 쓸 거니까 프라이빗 자, 만들어서 붙여볼게요. 자, 캔버스에는 new, my canvas. 자, 지금 이게 타입의 다양성이죠.
마이 캔버스로 해도 되고 캔버스로 해도 되고. 자, 캔버스 색깔은 여기서 지정할게요. 캔버스 점 set background. 자, 이번엔 컬러를 좀 제가 지정을 해볼게요. 자, 저는 블루가 좀 연한 색깔로. 그래서 레드 그린도 조금 섞을게요. 50, 50, 200 이렇게 줘볼게요. 그렇죠? 자, 그리고 세로 고쳐보면 자, 아직 캔버스를 안 붙였네. 자, 캔버스를 프레임에 붙일게요. 중간에다 붙이면 되겠죠? this add 캔버스 다시 실행. 짠. 자, 근데 블루가 생각보다 너무 진하다. 그죠? 블루가 너무 진하다. 자, 그 다음에 자, 너무 진하면 이 친구를 좀 올려요. 150, 150, 200. 짠. 자, 더 밝게 하고 싶으면 더 올리면 되겠죠? 자, 200, 200, 150, 250. 자, 그러면 파스텔 톤으로 이렇게, 그쵸? 색깔이 이게 빛이라고 생각하면 돼. 색조합 빛이에요. 밝으면 밝을수록, 그러니까 색이 많으면 많을수록 밝은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조금씩 올렸어요. 자, 이번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뭐냐면, 자, 이 친구가 x가 0에서 오른쪽으로 쭉 이동했으면 좋겠어. 쭉 계속. 자, 안 멈추고 계속 이동했으면 좋겠어.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 친구를 어떻게 해야 돼? 위치를 x를 오른쪽으로 계속 늘리면 되겠죠? 자, 지금 현재 1초마다 이동하게 하고 싶어. 그럼 어떤 걸 쓰면 돼요? 그렇죠. 분기 함수를 쓰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 스레드를 쓰는 방법이 있고, 자,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거는 0.1초마다 자, 블럭을 이동하고 싶어요. 오른쪽으로. 자, 근데 이제 첫 번째 방법은 스레드를 만들고 0.1초 쉬었다가 자, 쉬었다가 캔버스를 0.1초 쉬었다가 이 블럭의 X 위치를 옮겨서 리페인트를 하는 거예요. 자, 이때 새로 그리는 방법은 리페인트고, 자, 리페인트. 그 다음에 X를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은 플러스를 하면 돼요. 또는 내가 조금 더 이동하고 싶다 그러면 플러스는 10. 이런 식으로 조금 더 크게 이동하면 되겠죠. 자, 플러스를 하면 1씩 늘어날 거고, 플러스 10, 플러스는 10 하면 10씩 늘어날 거고. 자, 두 번째 방법은 자, 스레드를 util의 타이머로 만드는 거예요. 타이머로 0.1초 동안 0.1초 분기마다 실행되는 스레드를 만들어서 블럭을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블럭을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건 다 똑같아. 자, 그래서 이거는 자, 오른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 놓을게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생략할게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이 있는데, 자, 세 번째 방법. 자바 X의 스윙의 타이머로 똑같아요. 0.1초의 분기마다 실행되는, 자, 이번엔 EDT. 자, 앞에 이렇게 쓸게요. 좀 바꿀게요. 타이머로 EDT한테 0.1초 분기마다 실행하도록 콜백 함수를 정해. 자,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정확히 따지면 1번과 2번은 같아. 자, 3번은 왜 다를까? 자, 세 가지 방법 중에 자, 3번이 달라. 3번이 왜 다르죠? 1번, 2번은 멀티스레드예요. 자, 멀티스레드. 그리고 3번은 뭐예요? 있는 스레드한테 일을 시키는 거야. 자, 여러분들은 원래 있던 친구한테 멀티스레드인 척 일시킬래요? 아니면 자, 멀티스레드를 만들래요? 자, 원래는 멀티스레드를 만드는 게 맞아. 자,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3번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 이유가 뭘까? 요거랑 똑같은 이유야. 똑같은 이유예요. 자, 멀티스레드가 그래픽을 호출하게 되면 EDT랑 충돌을 일으켜요. 자, 충돌의 결과로 어떤 일이 생겨요? 깜빡임이 생겨요. 깜빡이기만 하면 되는데 가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이 친구는 원래 존재하는 EDT가 2라기 때문에 EDT가 그래픽을 새로 그리겠죠? 그래서 이 친구는 아무 문제가 없어. 그래서 자, 권장하는 형태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픽을 새로 그려야 되는 일이 있다. 분기로. 그러면 무조건 자바 X의 스윙 타이머를 써야 돼요. 이거는 권장이라기보다는 거의 당연한 거.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방법이 1번 있고 2번 있고 3번 있지만 3번을 해야 하더라. 자, 3번. 자, 그러면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X를 오른쪽으로 계속 이동시키고 싶어. 그럼 지금 바뀌는 게 X인 거죠? X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X를 필드로 선언하고, 자, 여기서 X를 필드 값으로 바꾸고, 분기마다 이 친구를 바꾸고 페인트로 호출하면 이 친구 위치가 옮겨지겠죠. 옮겨질 거예요. 자, 이 친구를 필드로 만든 이유가 뭐예요? 분기마다 위치를 옮겨서 캔버스를 리페인팅 하려는 거죠. 자, 그러면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0인데, 처음에 만들었을 때 0인데, 내가 1초 뒤에 이 친구를 위치를 옮겼어. 그리고 다시 페인트를 호출하면 이 친구는 10이 되어 있겠죠? 그러면 10위치로 옮기겠지. 또 20이 되어 있으면 20위치로 옮겨지고, 30이 되어 있으면 30위치로 옮겨지겠죠. 자, 한번 해볼게요. 자, X를 해놓고,
자, 분기를 만들어서 자, 이거 테스트 안 해볼 거예요. 깜빡이거나 문제 생기는 거. 그냥 타이머로 해볼게요. 자, 타이머를 만들 건데 타이머를 멈출 수 있도록 죄송한데 타이머도 여기다 선언할게요. 자, 여기다가 자, 타이머를 선언할 건데 자, 스윙의 타이머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util과 이름이 같아서 문제가 될 때가 있으니까 패키지 이름명을 이렇게 써놓을게요. java x.swing. timer 타이머 얘는 뭐예요? 분기마다 실행돼서 블럭의 위치를 옮길 거였죠. 0.1초 분기마다. 자, 이렇게 한 이유는 이 친구한테 스타트와 스탑이 있어요. 스타트는 시작, 분기 시작, 스탑은 멈춤이겠죠? 요거 쓰려고 위에다 올려놓은 거예요. 자, 그럼 만들어 볼게요. 쭉 내려서. 자, 스레드는 항상 맨 밑에 있는 게 좋아요. 모든 객체를 다 만들고. 자, 타이머는 new 타이머. 자, 우리가 0.1초마다 할 거니까 0.1초는 100 밀리세컨즈니까 그렇죠. 1초는 1000. 그 다음에 0.1초는 100. 자, 여기다가 분기마다 실행될 액션 리스너를 콜백 함수 줬죠. 분기마다 실행될 함수. 자, 우리가 분기마다 하고 싶은 거는 x를 자, 일단 하나씩 증가해 볼게요. 그렇죠? 증가시키고 캔버스를 새로 그리고 싶어요. 자, 캔버스를 새로 그리는 거는 페인트로 호출하는 걸 리페인트예요. 꼭 페인트로 호출하면 안 돼요. 페인트를 다시 호출해서 그림. 자, 절대 페인트를 직접 호출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오른쪽으로 이동하나 볼게요. 근데 그러려면 스타트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타이머 점 스타트. 자, 쭉 가볼게요. 실행. 이동하죠? 자, 너무 느리면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어요? 자, 너무 느려요. 플러스는 10. 자, 다시 실행. 오. 자, 근데 지금 오른쪽으로 넘어가다가 자, 넘어가 버렸어요. 요로 쭉. 그렇죠? 자, 쭉 넘어가 버렸어. 자, 내가 블럭을 여기 고정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여기 고정하고 싶어. 그쵸. 끝까지 가면 멈추면 되죠. 자, 그러면 끝까지 가려면 너비를 알아야 되겠죠? 그쵸? 너비를 알아야 되겠죠? 그럼 위에 올라가서 자, 맨 위로 올라가서 자, 인트 자, 너비니까 자, 근데 이 친구는 고정값이야. 남들이 바꾸면 안 돼. 그래서 파이널 인트 너비는 w with 이렇게 하죠. with. 자, 500이라고 고정할게요. 자, 혹시 모르니까 높이도 해놓을까요? 자, 여러분들 이제 위아래로도 이동하도록 나중에 하게. 자, 높이도 미리 해놓지 뭐죠?
자, 그러면 내가 쭉 내려서 자, 여기 너비 높이도 위드 너비 쓰는 게 좋겠죠? 위드 자, W 위드 자, 높이도 높이 자, 증가하다가 물어볼 거예요. 자, 물어볼 거예요. 너가 혹시 너비보다 커졌니? 자, 물어보는 거였죠? 자, 만약에 자, 증가하기 전에 물어보지 뭐죠? 증가하기 전에 물어볼 거예요. 자, x가 혹시 같거나 크니? 너비보다? 자, 그러면 이제 크면 우리가 이 다음 코드는 할 필요가 없죠? 할 필요 없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리턴을 해도 되고 리턴을 하면 타이머는 계속 실행돼. 실행되지만 이 다음 코드는 실행이 안 되죠? 자, 되나 볼게요, 일단. 자, 쭉 가다가 멈추면 멈췄나? 멈췄어. 그쵸? 자, 멈췄어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또 필요로 하는 게 뭐예요? 블럭의 크기를 또 빼야 돼, 여기서. 그쵸? 여기서 블럭의 크기를, 자, 블럭이 예를 들어 50이면 위쪽에 블럭 사이즈를 두고 어떻게 해야 돼요? 빼기 블럭 사이즈를 해야 되죠? 근데 우리는 50인 걸 아니까 50 맞나? 확인 좀 해볼게요. 블럭 사이즈가 50 맞네요. 50을 하니까 50을 뺀 만큼 보다 크면 이렇게 물어보면 더 좋겠죠? 자, 다시 되나 볼게요. 짠, 멈췄죠. 그쵸? 자, 그런데 타이머가 멈춘 건 아니야. 계속 실행 중이야. 자, 계속 실행 중이야. 만약 내가 이 타이머가 멈추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아예 타이머 자체를 멈추고 싶어? 타이머 스탑하면 되지 뭐. 자, 얘는 뭐예요? 타이머 자체를 멈추는 거예요. 자, 또 되나 볼게요. 또 되나 볼게요. 자, 지금 보면 10만큼 늘어나고 멈추죠? 그러니까 여기서 다음 코드도 실행 안 되게 리턴을 쓰는 게 더 좋겠죠. 자, 다시 실행. 그러면 이 다음 코드는 실행 안 되고 멈추겠죠. 됐죠?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번에는 뭘 해볼 거냐면 내가 방향키를 눌러봐요. 자, 오른쪽, 왼쪽, 위, 아래. 그러면 이 친구가 계속 오른쪽으로 이동하거나 왼쪽으로 이동하거나 위로 이동하거나 아래로 이동하게 하고 싶어. 자, 오른쪽, 왼쪽, 위, 아래. 자, 그러면 지금 어떤 이벤트를 받아야 돼요? 자, 우리가 지금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위인지 아래인지 이 친구가 알면 자, 예를 들어 오른쪽이면 X를 더하고 그쵸? 위로 가면 X, Y를 더하고 아래 버튼을 누르면 Y를 빼고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방향키를 알면 이 친구의 위치를 바꿀 수 있겠죠? 자,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자, 일단 오른쪽 왼쪽부터 한번 해볼게요. 오른쪽 왼쪽. 자, 캔버스에 이벤트를 받아야 돼요. 캔버스에 이벤트. 자, 쭉 올려서 캔버스에 와서 캔버스에 와보세요. 자, 캔버스에 키 이벤트를 받아볼까 해요.
짠짠. 자, 그러면 이제 생성자가 필요하겠죠? 내 객차에다가 키 이벤트를 써야 되니까. 자, 그래서 자, my canvas에 자, 근데 이렇게 해도 되는데 밑에서 해도 돼. 자, 여기서 이렇게 해야지 뭐, 그쵸? 더 안전하게. 퍼블릭에 자, this 점 add key listener. 자, 이 친구 key listener는요. 자, key listener는 키보드 이벤트를 받아요. 근데 키보드가 누르는 것만 있지 않대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new key listener. 자, 키는 typed. 이게 누르는 거. 자, 그 다음에 자, 눌렀다 떼는 거래요. 정확히는. 자, press, 그 다음에 release. 자, 여기 합쳐서 typed. 자, 키 이벤트는 총 3가지가 있더라. 어떤 거? 자, typed. 자, 이 친구는 뭐예요? 누르고 떼는 거. 자, 떼는 것은 좀 그렇고, 누르고, 놓는 것. 그렇죠? 그 다음에 press, 누르기만 하는 거. 그 다음에 release가 있대요. release. release가 R-E-L-E-A다. 그쵸? released. 요거는 눌렀던 걸 떼는 거. 자, 근데 우리가 이거 3개 다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요거 하나만 있어도 되잖아. 그쵸? 누르고 놓는 것. 자, 요거 하나만 있으면 되죠? 자, 그럴 때 우리가 쓰라고, 자, 이 인터페이스는 3개라서, 자, 3개 다 구현해야 되는데, 어댑터라는 거 줘요. 어댑터. 자, 어댑터는 추상 클래스예요. 자, 모두 다 어댑터라고 붙으면 다 추상 클래스. 키 어댑터. 어댑터. 자, 이렇게 붙으면 다 키 리스너를 구현한 추상 클래스. 자, 그래서 이 3개 중에 하나만 구현해도 돼요. 람다식은 불가능해요. 둘 다 람다식은 불가능. 람다식은 꼭 인터페이스인데 메서드가 하나인 것만 가능해요. 꼭 한 개만 있어야 가능해요. 꼭 한 개의 메서드가 인터페이스 안에 있어서 한 개만 구현할 때만, 한 개만 구현할 때만 쓸 수 있는 게 람다식이에요. 아, 한 개만 구현 가능하다고 해서 람다식을 쓸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요. 람다식은 요 때만 쓸 수 있으니까. 얘는 추상 클래스잖아. 추상 클래스. 네? 누가 안 불렀나? 네네. 잘못 들었나 봐. 네네. 자, 그럼 보여드리고 일단 얘기할게요. 자, 내가 지금 현재 요거 3개니까 무조건 람다식은 못 써. 이유는 뭐예요? 3개 중에 뭔지 알 수 없잖아. 그쵸? 자, 그래서 내가 누구를 써요? new key adapter를 쓸 거예요. key adapter. 자, 이 친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쵸?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근데 우리가 뭔가 하려는 목적이잖아. 그러니까 누구를? typed를 구현할 거예요. 그쵸? key type. 지금 생성이 안 되네요.
됐다. 소문자로 key typed 요걸 구현하면 되죠. 자, 그렇다고 해서 람다식을 쓸 수는 없죠. 네. 근데 우리가 지금 하나만 있어도 되잖아. 굳이 여러 개 쓸 필요는 없으니까. 그거는 각자 자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뗐을 때 뭔가 이벤트를 주고 싶다. 뭐 효과음 같은 걸 주고 싶다. 예를 들어 눌렀을 때 블럭이 뭔가 좀 효과가 들어가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눌렀을 때와 뗐을 때의 효과를 따로 줘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방향만 이동시킬 거니까 굳이 그런 효과는 필요 없어서 하나만 하겠다고. 네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E에, 자, 여기 지우고. 자, E에는 이벤트 정보가 들어있대요. 자, 이제 드디어 처음으로 E를 써볼 거예요. 자, 예를 들어 E 안에 VK left라고 하면 left 키를 누른 거예요. 그럼 오른쪽이면 뭐겠어요? right. 그쵸? 위쪽이면 뭐겠어요? top. 아래쪽이면 바텀이겠죠? 자,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자, 스위치에 자, 코드를 인트를 받을 거죠. 인트 코드는 자, 이렇게 하지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자, 그냥 이렇게 받을게요. 인트 코드는 2.getKey 코드. 자, 이때 이게 왼쪽, 오른쪽 뭐 이런 게 있대였죠. 이게 번호가 있는 거죠, 그렇죠? 번호. 다 번호로 넘어온대요. 자, 근데 몇 번인지 모르겠어. 자, 그래서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스위치에 코드, 자, 케이스, 자, 키 이벤트 안에 보면 자, 다운, 그 다음에 left, right, up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자, 보면 자, 번호가 다 있어요. 자, 번호가 다 이렇게 있습니다. 자, 번호가 이렇게 다 있죠. 자, 28번, 48번, 뭐 52번 이렇게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지금 오른쪽부터 해볼게요. 자, 우리 오른쪽부터 했으니까 만약에 오른쪽인 번호이면 자, 오른쪽인 번호이면 X를 10 늘릴 거예요. 자, 요 지금 화살표가 있는데 요거는 브레이크를 생략할 수 있대요. 자, 화살표는 브레이크 생략. 그런데 코드가 하나만 가능. 실행 코드가 한 개일 때만 가능. 자, 화살표 스위치는 뭐다? 브레이크를 생략할 수 있고 한 개일 때만 가능. 자, 그리고 케이스 자, 키 이벤트 점 자, left이면 빼기를 하면 되죠. V에 K left이면 X 빼기는 10. 자,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이런 게 아니야. 자, 이런 게 아니에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실행하고. 자, 제가 이렇게 오른쪽 키를 누르면 자, 너무 빨라서 이동을 안 해요. 그렇죠? 자, 저희가 원하는 거는 방향을 바꾸기 원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리페인팅을 하기 원하는 거죠. 자, 일단 여기서 리페인트까지 해볼게요. 그렇죠? 자, 캔버스 점 리페인트. 자, 여기 지금 없어서 방향이 안 이동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안 먹히네. 자, 먹혀야 되는데. 자, 안 먹히네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자, 이렇게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자, 이렇게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자, 이거를 타이머에서 하고 싶다고. 타이머에서. 자, 여기서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렇죠? 타이머에서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코드를 굳이 여기다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자르고 얘도 자르고 자, 이 코드를 필드로 가질 거예요. 자, 필드로. 자, 그래서 자, 방향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방향을.
자, 그래서 코드는 이렇게 지우고 이름도 키코드라고 할게요. 키코드. 그걸 필드로 정의를 해볼게요. 자, 쭉 올려서 자, 여기 제일 위에 와서 int 키 코드는 자, 처음에는 기본값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싶어요. 자, 그래서 키 이벤트 점 라이트 기본값은 오른쪽이었죠. 그러면 내가 누를 때마다 바뀌어서 대입이 되겠죠? 오른쪽이면 오른쪽, 왼쪽이면 왼쪽 이런 식으로 바꿔서 대입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그럼 내가 이동하고 싶은 거는 타이머죠? 만약에 오른쪽 키를 누르면 오른쪽으로 계속 이동하고 왼쪽 키를 누르면 왼쪽으로 계속 이동하고 싶은 거죠? 자, 그래서 밑에 쭉 내려서 자, 그냥 더하는 게 아니라 자, 그냥 더하는 게 아니라 자, 이 주석 달기였죠? 타이머에 와서 자, 스위치 또 여기서 코드를 받아서 키코드 케이스 뭐일 때? 키 이벤트 점 라이트이면 이때 x를 10씩 증가하겠다. 그렇죠? 플러스는 10. 자, 만약에 케이스 자, 누른 게 왼쪽이다. 그러면 x를 빼기는 10 하면 되죠. 그럼 방향키에 따라서 이동하는 위치가 다르겠죠? 자, 실행. 자, 왼쪽 하면 키를 안 먹네. 아까 전에 문제가 키를 안 먹어서 그렇구나. 키 이벤트를 못 받고 있네요. 키를 안 더했어. 안 더한 것 같아. 잠깐만 볼게요. 키가 들어갔어. 그렇죠? 키가 들어갔는데 죄송해요. 제가 실수했다. 자, 요거 타이트는 문자열만 입력할 때래. 자, 요거 지금 프레스랑 릴리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방향키를 받을 수 있는데 요 타이트로는 방향키는 못 받는데요. 자, 누르고 놓는 것인데 얘는 문자열 전용. 그래서 타이트래. 자, 그래서 요거를 타이트가 아니라 프레스로 바꿀게요. 자, 누르는 거는 자, 누르거나 떼는 거는 방향키는 받을 수 있는데 이 친구는 방향키는 못 받는데. 자, 그래서 요거를 키 프레스로 바꿀게요. 자, 키 프레스. 프레스 이름이 좀 다른가? 프레스드 됐다. 키 프레스드. 자, 다시 되나 볼게요. 자, 지금 아직 안 되네. 잠시만요. 세게 누르고 하면 돼요? 된다. 자, 여기 지금 포커스가 안 맞춰서 그러네요. 자, 포커스까지 맞추고 할게요. 캔버스 점 포커스를 하면 돼요. 현재 제가 포커스라는 건 뭐냐면 제가 이렇게 쿡 찍는 거였죠? 쿡 찍는 거. 이렇게 쿡 찍는 거. 잘 되죠, 그쵸? 자, 제가 요거를 타입트를 잘못했다, 그죠? 자, 프레스로 했어요. 자, 그러면 포커스까지 해보고, 자, 캔버스를 이렇게 만들고 제일 마지막에 와서, 자, 뷰에 보일 때, 자, 뷰에 보일 때 캔버스를 포커스하고 보이게 하죠. 캔버스 점 set 포커스 true. 근데 이거는 포커스 어블인데 포커스가 아니라
포커스 어블인데 이게 바로 포커스가 맞춰지는 건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한번 다시 해볼게요. 됐다. 그쵸? 지금 현재 바로 포커스가 맞춰지죠? 오케이. 자, 다른 게 뭐냐면 제가 여기 안 찍었어. 자, 마우스로 아무것도 안 찍어도 이렇게 되죠? 근데 아까 전에 요거를 제외하면 자, 찍어야지 돼.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안 돼. 저는 안 돼요. 자, 콕 찍으면 이렇게 돼. 네, 포커스업을 찍어서 내가 이벤트를 여기서 받도록 하겠다. 포커스업.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건데 여러분들한테 이제 과제를 드려볼게요. 자, 어떤 과제? 자, 요 조건을 바꿔서 자, 위아래의 최대값을 주세요. 자, Y축의 최대값, 그렇죠? 최대값. 여기도 X축의 최소값, 최대 최소를 주세요. 그 다음에 이 친구도 최소가 없죠? 이 친구도 최소 주세요. 그 다음에 지금 오른쪽 왼쪽만 되잖아요. 위아래도 만드세요. 자, 위아래 가능하게. 자, 그 다음에 자, 만약 내가 이게 좀 쉽다 그러면 자, 블럭을 객체로 만들어서 2개 이상 출력을 하세요. 자, 블럭을 객체로 만들어서 2개 이상 출력하세요. 자, 블럭은 컬러가 있고 X가 있고 Y가 있고 그 다음에 너비 높이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 블럭이 여기 화면에 여러 개를 출력할 수 있겠죠? 리스트로 가지고 있다가 지금은 하나만 이렇게 출력되고 있는데 자, 여러 개를 출력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스탑을 굳이 할 필요가 없어. 그죠? 왜냐하면 계속 움직일 거니까 끝에 가도. 그래서 끝에 가도 계속 움직이도록 여기 스탑은 지우고 끝에 가도 움직이게. 지금 안 움직이네? 이게 지금 조건 때문에 그래야죠. 조건 때문에 지금 현재 여기서 막혀가지고 이동이 계속 되고 있는데 방법이 그것도 한번 해결해 보세요. 자, 계속 움직이게. 그쵸? 지금 현재 멈추는데 여기서 코드 조건 줘서 움직이게. 요거를 위로 먼저 올려도 방법이겠다. 그쵸? 자, 별로 어렵지 않게 이렇게 위아래만 바꿔도 될 것 같아. 한번 해볼까? 자, 끝에 갔을 때 내가 된다. 그쵸? 근데 이게 지금 끝에서 안 멈춘다. 그쵸? 네, 끝에서 안 멈춘다.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제 드렸고 풀어보시고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 보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고생했어요.